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7단원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단원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래프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겠어요? 도형도 엄청 중요하고 삼각형, 사각형, 제가 늘 강조했지만 또 중요한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들, 수능에 당연히 출제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잘 다루는 사람이 수학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계 도함수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들은 웬만한 그래프들은 다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정리도 했기 때문에 정 안 되면은 이제 다항함수 돌려가지고 다항함수 그래프로 이제 대략적인 그림을 형태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의 극한을 무한으로 보내든지 0으로 하나씩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국소적인 상황 아니면 아주 글로벌한 상황을 이제 0으로 수렴한다든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디로 극한 값이 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끝점에 대한 개형들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F'이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극값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스무스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값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F2' 변곡점이 이제 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오목선과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까지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좀 희한한 그래프들도 이제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래프 중에 제일 아름답다 생각되는 그래프가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그게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좀 다루는 내용인데, 그래프 자체는 그냥 외워라 하고 넘어가죠. 근데 미적을 좀 배우게 되면 그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보강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교과서 내용 중에서 그래프 그리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그리고 변곡점의 판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교과서 보면서 그래프, 그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총 2차 시에 걸쳐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내용부터 보고 조금 심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결혼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었단다. 네. 죄송합니다. 누나, 변곡점이 뭐야? 수학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이 시간에 따른 그 기술의 확산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이제 도입, 발전, 그다음에 B에서 C까지는 성숙 정체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A에서 B까지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그려지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B에서 C까지는 여기서 이제 그 곡선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위로 볼록인 상태로.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파란 색깔 나와 있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C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와 이게 도함수는 이제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에서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자, A에서 B까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 가능하고요. 그다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은 교과서의 정의를 따르게 되면 곡선 위 임의의 점 PQ에 대해서 PQ를 잇는 곡선 부분이 항상 선분 PQ 아래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것을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우리 고1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위쪽에 있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겠어요. 예전에 지수함수에서 그 지수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지수함수 그래프도 사실은 이렇게 생겼지만 아래로 볼록한 거 맞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약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fx의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직관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합시다. fx가 어떤 구간에서 f2'이 양이면, 자, 제가 암기 방법은 이렇게 한댔어요. f2' 이게 도함수 x가 0보다 크다, 뭐 같거나 크다 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죠. 그럼 항상 그래프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그림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죠.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뭐 옆에 쓰시든지. 그래서 아 이건 아볼이었다 이렇게 암기를 그냥 우리가 수능 치거나 모의고사 칠 때 빠르게 이제 판단하려면 이 암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좀 쉽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2'이 이상이면 음수죠. 그러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여기 참고하시고 그래서 F'은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죠. F2'이 양수가 되면 F'은 증가함으로 곡선의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증가하는 상태.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좀 직관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fx가 어떤 구간에서 f2'x가 음이 돼버리면 f'x 입장에서는 도함수 입장에서는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노트하면 우리 수2에서 배웠었죠. 어떤 구간 i에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2가 f에 대해서 f'x가 양이면 fx가 증가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번 증명도 해드렸어요. 이거 그죠? 그때 평균값 정리 써서 증명해드렸죠?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f2'이 양수면 물론 이게 도함수까지 존재하니까 f'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속까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f'x는 연속하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f'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기를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이제 f'x의 정의 자체가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기하학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증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요 파란 색깔 요것만 잘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항상 꺾어서 그린다. 그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또 f2'이 음이면 위로 볼록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시를 했어요. 자,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시오. 자, y 프라임 한번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y2 프라임을 한번 더 구해봅니다. 이게 더 함수 구해보면 6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오목과 볼록성은 0이 되는 기점으로 살펴보면 잠깐만요. 이것도 실수됐네요. 미안합니다. x 미분하게 되면 1인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0이 돼버리니까 6x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f2'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죠? 6x.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f2'이 이때는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f2'은 음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음수가 된다는 것은 돌려서 생각을 하면 몇 대죠?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이 그림 생각해 보면 f2'이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만무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위로 볼록 0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군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이런 ln sin ex도 우리가 뭐 당연히 답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미리 예측을 해보면 lx는 이렇게 생겼다, 그죠? 위로 볼록이 아래 볼록이에요. 그렇죠? 위로 볼록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sin 2x인데 x가 파이까지입니다. 얘는 주기가 절대값 2분의 2파이였죠? 절대값 b분의 원래 주기였으니까. 그래서 주기가 파이인 사인이고, 그럼 파이 안에서 다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기준으로 한 바퀴를 샥, 샥, 샥 다 돌면 되겠죠. 그러면 예상컨대, 그죠? 2분의 파이까지는 위로 볼록일 거고, 그다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아래로 볼록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으로 대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게 되는지 한번 심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직관에 의존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수리 논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리고 이게 필충까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거나 크다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개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예전 그 생각해 보면 자료가 없어서 오랜만에 네이버를 이제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 백과에 보니까 아주 곡선의 볼록 오목과 이게 도함수의 관계 이렇게 쳐보니까 볼까요? 볼록 함수가 이게 도함수 이렇게 그러니까 나옵디다 이런 식으로 맞죠? 볼록 함수하고 나오고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제가 괜찮은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개하기 위해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케미에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학백과 요거는 필기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같이 좀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아래로 볼록인데요. 자, 수학 백과 아래로 볼록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왔습니다. 어떤 함수 그래프 개형이 주어진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것은 그래프를 바라보았을 때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 연상하면 된다. 수학적으로는 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 위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보다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게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자, 그러면 정의입니다. 자, 정의를 조금 줄여서 자, 보이시나요? 정의 함수 f 이제 6의 폐구간입니다. AB 폐구간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다음을 만족하면 구간 AB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한다. 구간 AB의 임의의 점, 자 x1, x2와 구간 0, 1 사이의 임의의 값 t에 대해서 그래서 0, 1 사이에서 임의의 t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주는데 지금 뺑 하죠.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이 의미가 뭐냐 이걸 살펴볼 건데 요렇게 이 정의를 임의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점 x1, x2와 그다음에 구간 0, 1 폐구간 사이 임의의 값 p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전부 다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먼저 x1, x2를 고정해 놓고 t를 이제 임의로 동적으로 주는 건데요. 이 b는 t-1, 1-t 대 t로 내분하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x1하고 x2를 일단 먼저 고정을 해놓고요. x축에서만 먼저 바라봅시다. 얘를 미안합니다. 1-t에 t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1-t, 이게 고1 때 썼죠. 플러스 t 분의 크로스 함수 곱하죠.
t랑 x1 두 개 곱해서 씁니다. 그죠? 그래서 tx1 더하기 요거 b 곱하기 요거 크로스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t의 x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t를 0, 1 폐구간으로 준 이유는 모든 b를 지금 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t가 0일 때는 1대 0을 의미할 거고 1대 0은 말이 안 되네요. 뭐 2분의 1이면 2분의 1 대 2분의 1. 그다음 t가 3분의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래요? 3분의 1일 때는 3분의 2 대 3분의 1이 된 거죠. 즉 2 대 1이 되는 것이고 뭐 루트 2 대 1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b를 지금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미 t를 0일 폐구간에서 들고 오게 되면 게다가 이 분모 형태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는데 tt가 약분되면서요.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밑에 있는 분모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 형태만 오로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뚱맞은 이 tx1 1-tx2라는 이것은 x1, x2를 1-t 대 t로 내분한 점의 좌표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를 걸었다는 얘기는 fx가 지금 초록 색깔 이 함수잖아요. f를 걸었다는 얘기는 이때의 함수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의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t 대 t로 내분한 점, 사실은 임의의 모든 내분점들 다 의미하는 거예요. 에 대해서 t를 이제 고정시키게 되면 그 함수값이 이렇게 이제 초록색깔 높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 직선 입장에서 보면 직선 위에 직선이 녹색깔이 빨간색 점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 빨간색도 내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애시당초 살펴보면 이게 좀 점수가 작게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똑같이 따라가 봅시다. 이때가 우리가 f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때가 fx2가 될 거예요. 그죠? x2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 이렇게 돌려서 얘를 역시나 1-t 대 t로 내분한 함수값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1-t 플러스 t 자 분의 공식 씁니다. t의 크로스 fx1이죠. t의 fx1 그 다음에 1-t 곱하기 fx2죠. 더하기 1-t의 fx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모는 지금 또 다 날아가는 1인 상황이 되니까 위에 있는 이 식은 지금 정확하게 이 형태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함수값에 대한 1-t 대 t 내분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 직선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의미를 임의의 t에 대해서 이제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 점이 초록색 점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는 x 좌표에서의 그러니까 함수값 x 좌표의 1-t 대 t로 내분한 점의 함수값을 의미하는 초록색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y 좌표에 대한 그러니까 함수값에 대한 1-t 대 t로 내분한 점의 이 빨간색깔 점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거나 크다로 정의를 하면 되겠다.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서 얘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x랑 x1과 x2를 이거로 내분한 내분점이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 fx1과 fx2를 이거로 내분한 값이다. 여기죠? 즉 내분점에서 함수값이 내분점에서 함수값이라네요. 초록색깔을 함수값의 내분점보다 작다.
그러므로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그래프는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에 놓이거나 아래쪽에 있게 된다. 그죠? 선분에 놓이거나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경우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리 논술이나 이런 거 아주 뭐죠? 대학교 어디 학생들 경시대회 혹은 어디 이제 이렇게 면접 질문 같은데 되게 단골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해요. 이거 무슨 성균관대학교 수리논술 문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고 이렇게 정의를 주는 거죠.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 한다. 다음을 증명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볼록성에 대한 다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요. 자, 그림 만들어 왔고요. 그림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봐요. F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은 두 점 x1, fx1과 x2, fx2를 지나는 직선의 식으로부터, 자, 직선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직선의 식을 하나 들고 왔고요. 우리가 이 점을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 x라고 합시다. 물론 내분을 1-t 대 t로 내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단 임의의 점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굳이 내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볼록성을 다르게 보일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초록 색깔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백과 설명은 이 고정점과 그다음에 기울기를 지나는 직선으로 이 빨간색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알다시피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x2-x1 의 fx2 빼기 fx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고정점은 우리가 요 초록 색깔인 요 놈으로 앞에 놈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y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식선식 이름이 얘 기울기니까 얘를 m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x1, fx1을 고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주면 이 초록 색깔 자체가 이 식이 되는 거 인정하시죠? 이 점을 고정점으로 했을 때. 그럼 fx란 건 이 검은 색깔이니까 이 검은 색깔인 녀석하고 이 녹색깔은 당연히 선후 관계가 녹색깔 점,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의 점에서의 검은 색깔 직선. 그러니까 fx. 이미 fx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오른쪽에 있는 게 녹색깔 직선이고 이 부분이 검은색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 평균값 정리에서도 증명할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x1 이왕 녹색으로 한 거 녹색으로 다 합시다. fx1을 왼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x 빼기 x1을 분모로 내려주면 이 형태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기울기만 살아있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또 한편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보라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편은 이번에는 역시나 기울기는 그대로 이렇게 두고 보라색으로 고정점을 이번에 이렇게 본 거예요. 이 글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fx가 이게 기울기고 고정점은 지금 요 놈이 되는 거니까 x 빼기 x2 그 다음에 더하기 fx2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보라색깔 직선의 방정식 이름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fx가 밑에 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변형시켜 주는 건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fx2를 왼쪽 넘기고 그 다음에 x 빼기 x2를 밑으로 내려주면 요 형태 나오고 아니다. 잠깐만요. 와우 죽이네요. 예. 지금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내렸을 때 내리는 과정 자체가 x라는 녀석이 x1하고 x2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x1 빼기 x 빼기 x1이라는 녀석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던 거고 이 보라색깔 상황은 좀 얘기가 달라진 게 해석을 해보니까 x 빼기 x2라는 것은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x 빼기 x2라는 것은 당연 음수가 돼버려서
내려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왼쪽에 한 번 더 써보면 x 빼기 x2 분의 fx 빼기 fx2 맞죠? 부등호 방향 바뀌고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순서를 교체해 줘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얘는 부등호 방향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해석만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제 또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그죠? 얘도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교량 역할로 딱 보고 양 끝에 있는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보게 되면 얘를 중간에 이렇게 써주고,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큰 놈 이렇게 써주고, 맞죠? 그 다음에 노란 색깔 이 부분은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 말이니까 순서 관계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하고 싶은 내용은 구간 내에 이미 세 점 P, 그러니까 처음 점, 마지막 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임의점에 대해서 PQ, PR, PQ, PR, QR의 기울기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써볼게요. 점을 잠깐만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이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이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의 내분점, 이 점이 이제 Q가 되는 거야. 해석에 의하면. 그러면 왼쪽에 이 노란 색깔, 이 부분의 의미는 X1하고 X의 기울기니까 요 놈이, 빨간 색깔인 요 놈이 기울기. 그 다음에 요 놈은 X1, X2의 이미 양 끝에서의 기울기 순서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와 X2의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써보면, 그 형광펜으로 해드릴게요. 다시 요 녀석을 표현하면 이렇게 제일 작죠? 여러분 눈으로 봐도. 그 다음에 보라 색깔은 양 끝에 있는 녀석의 기울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기울기, 제일 크죠 얘가. 요 기울기 순서대로 갖는다라는 의미를 부등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극한을 보내면 완전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약간 이해하시고 교과서 보시면 지금 필요 충분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인데 우리가 역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x가 아래로 볼록하면 f'x가 증가함수이다 라는 걸 일단은 그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실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 사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뭘 쓸 거냐면 함수 극한의 비교 정리를 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리죠. 극한 비교 아시죠? 리미트는 그대로 부등식을 따라간다. 그래서 어떤 작전이냐면 x1, x2 이 순서를 갖게 되면 f 프라임 x1,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 가정했을 때 x1, x2가 이 관계를 갖게 되면 fx1과 fx2 프라임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f 프라임 x는 뭐 단조 증가, 그러니까 뭐 순증가까지는 아니지만 단조 증가까지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어쨌든 증가한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예로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f가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1번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좀 간단히 보면 f가 일단 미분 가능합니다. 밑에다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f가 노트를 할게요. 그냥 f가 미분, 그러니까 원만하다 이 말이에요. 미가이고 f가 아래로 볼록 이면
f'은 증가함수다를 보이는데 이 1번으로부터 바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증가함수 보이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x1, x2가 이 관계를 갖는다고 하게 되면 f' x1과 f' x2도 이 관계를 가질까 이거거든요. 순서가.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장받냐면 보세요. 자, 지금 이거는 상수거든요. 중간에 있는 건. 맞죠? 상수고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x가 이제 동적 변수로 주고 얘를 x1으로 한없이 보내자고요. x1 플러스로. x를 x1 플러스로 한없이 보내게 되면 오른쪽에서 이제 극한을 가는 거죠. 맞습니까? 가게 되면 얘는 f가 미분 가능하고 얘가 미분계수 정의 때문에 얘는 f 프라임 x1으로 가는 거야. 우극한이라 해도 f'은 존재하니까. 그 다음 얘도 x를 좌극한 x2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보이시죠? 얘는 그 미분계수 정의 때문에 그리고 f가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f 프라임 x2로 가는 관계고 얘는 상수기 때문에 중간에서 얘가 막혀 있어요. 보라 색깔이. 그러니까 두 번 쓴 거예요. 극한 비교 때문에 이게 일단 보장되고 또 극한 비교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보장되니까 결국 따라서 이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기울기로 지금 설명을 한 건데 극한 비교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극한 비교 되게 아름다운 정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느끼시라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 이제 백과사전 해석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도함수와의 관계인데 아래로 볼록 함수가 꼭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으며 심지어 연속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 바닥 함수 같은 경우에 아래로 볼록이지만 연속이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판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f가 어떤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인 것과 구간에서 f'이 증가함수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보였냐면은 f가 아볼, 일단 물론 f가 대전제는 미분 가능입니다. f가 아볼 필충으로 지금 이 노란색깔 써보면 f'이 증가다. 이걸 설명하는데 이 가는 방향을 지금 위에 여기서 보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증명돼 있죠.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구간 내 임의의 점 x1, x2를 잡자. 위식 1에서 x를 x1, x를 x2로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비교 정리 때문에 이렇게 얘는 상수로서 바꾸고 있고 또 비교 정리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여러분 해석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설명드린 거예요. 따라서 fx1이 같거나 크기를 fx2 이렇게 되니까 f'이 증가함수임을 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스트리트라이 커지겠네요. 같거나 크다 안 되죠. 실제로 우리 그림 생각해 보시면 얘가 지금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 하면 기울기가 커지면 더 작아지면 더 작아졌지 더 커지지는 않고 PR은 이미 지금 고정된 상수니까 얘는 분명히 지금 부호가 더 작게 되는 것이고 얘는 그러면 결국은 완전히 이제 작게 되겠죠. 그래서 뭐 더욱더 증가함수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역 가봅시다. 역. 자, 역방향 갑니다. 역방향은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거거든요. 즉 f가 미분 가능할 때 f'이 증가하면 아래로 볼록이냐 이 말이죠. 자, 가는 방향 우리 쉽게 됐고 극한 비교 정리로 끝냈습니다. 역방향 갈 텐데 그럼 아볼인 거를 아래로 볼록인 걸 보이려면은 이 fx라는 녀석이 아래에 있는 이 검은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이 fx라는 이 검은 색깔과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 직선 있죠? 노란 색깔 이 직선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면 되냐면 fx가 당연히 작아야 되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fx가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란 색깔 직선이라 합시다. 이 파란 색깔 직선은 아까 전처럼 기울기를 먼저 잡고 이 고정점으로 잡은 직선의 방정식을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직방이죠. 기울기. 그 다음에 고정점 x1, fx1. 이렇게 두게 되면 이 파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직선이 fx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를 보이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값을 쓸 거냐면 우리 평균값 정리 증명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균값 정리를 좀 증명해드린 거고, 그러면 이 전체 파란 색깔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엄청 복잡한 식이 나오겠죠. 걔를 gx라고 둡니다. 혹은 라지 fx라고 둬도 되는데 여기서는 gx라고 뒀습니다. 얘를 넘겨서 gx라고 두고 우리가 뭘 클레임하면 되냐면 gx가 보자, 이걸 넘기게 되면 g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걸 보이면 되죠. 넘겨서 gx가 0보다 같거나 작다를 보이게 되면 얘를 다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요. 자, 그럼 봅시다. 역으로 따라가세요. f'이 증가함수일 때 임의의 두 점 x1, x2를 잡자. 순서대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gx라는 이 새로운 함수를 하나 들고 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fx라는 기존의 빨간 색깔 그래프에서 이 직방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달리겠죠? 넘겨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직선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 gx라는 녀석은 일단 구간 x1, x2에서 연속인 건 당연해요. 왜냐면 얘는 상수고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고 fx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G'은 이제 미분을 취해보는 거예요. GX는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해버리면 F'X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없는 게 얘만 남겠다. 그죠? 미분하면. 그래서 F'X 마이너스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좀 확대해 드릴까요? 예. 제가 이걸 직접 필기를 안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힘들긴 한데, 그죠?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G'X는 F'X 미분하고 얘 날라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 이제 씁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 쓰는 게 되게 또 아름답죠. 평균값 정리에서 G'C가 0인 C가 존재한다. 0인 건 왜 나올까요? 평균값 정리가 0이랑 관련 있나? 잠깐만. 네, 해석했습니다. 좀 시간 걸렸네요. 지금 F가 미분 가능하거든요.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는 F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 평균값 정리는 F에 대해서. 그래서 F라는 것은 평균값 정리를 X1, X2 구간으로 보게 되면 X1, X2가 이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어떠한 C라는 녀석이 X1, X2 사이에 있어가지고 요거죠.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 평균 기울기가 F'C가 되는 그러한 C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G'C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G'C가 0인 그러한 C가 존재한다는 말을 이 짧은 문장 안에 지금 함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니까. 괜찮죠? 이런 거 읽기가 여러분 좀 힘들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 G는 롤의 정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한번 해석해보죠. 자, 지워왔고, 자, 여기까지 해석됐고요. F'이 지금 증가함수인 게 가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G'X, 지금 F'X가 증가인데 빼기 상수를 해봤자 G'은 증가죠. 그 의미를 또 여기서 함축하고 있습니다. 상수잖아요. 그래서 가정 때문에 G'은 증가함수이므로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됐냐면 G라는 것은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G'C는 지금 0이 되는 시점이에요. C 기준에서 G 입장에서는 G' 입장에서는 이 점에서 지금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되시겠죠?
근데 이거 역시나 C1급이 또 안 될 수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런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이런 또 미안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네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보함수가 불연속이면 이런 그 도약 불연속은 생기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충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C 왼쪽에서는 G 프라임은 음수고 그다음 C 오른쪽에서는 G 프라임은 양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C 왼쪽에서는 G 프라임은 음수고 따라서 G는 감수함수. G 입장에는 거예요. 도함수가 음수면 G는 감수함수인 거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C보다 각각 큰 데서는 G 프라임이 이제 양수가 되기 때문에 G는 증가함수가 된다. 따라서 G는 지금 X1, X2에서 연소함수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C점 기준으로 이제 G 입장에서 보게 되면 C 왼쪽에서는 감소함수고, 맞죠? 그 다음에 C 오른쪽에서는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G 최대값은 양 끝점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쨌든 C에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양 끝점 X1, X2에서 G는 연속이잖아요 또. 이거 중에서 이제 하나가 그 최대값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연속 그 최대정수 때문에. 그런데 지금 GX1을 집어넣어 보시면 오늘 짜증나겠다 애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얘가 어쩌다 이래 됐노. 다 날아가죠. 그래서 GX1은 0입니다. 그 다음에 X2를 또 집어넣어보죠. 이것하고 맞춰야 될 파이다. 그러면 X2 날아가고 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또 GX2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끝점 중에서 하나가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X축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최대값이 얘라면 이렇게 될 거고 최대값이 얘라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일반상 안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G가 또 미분 가능하니까 스무스하겠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구간 내에서 GX라는 녀석은 0보다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난 거예요. 엄청 빡시게 증명하네요. 이거는 애들이 직접 하기엔 좀 힘들겠습니다. 그죠?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좀 천재에 가깝다라고 봐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GX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GX의 정의 때문에 자 한번 다시 가보죠. 이거 보면서 합시다. GX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팡 넘겨주면은 직선이 곡선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fx가 아래로 볼록임을 뜻한다라고 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파란 색깔 이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 지금. 그래도 한번 이때까지 다 증명했는데 안 해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도함수까지 관계까지 하고 마치죠. 자, 이제 진짜 끝이 났습니다. 요거는 노트 아까 우리 했던 거를 그냥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미분간한 F에 대해서 아볼이랑 F' 증가함수는 필요 충분 동치다 해서 노트로 적어놨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활용해서 다시 교과서 갑니다. 교과서 잠깐 치울게요. 자, 교과서 보세요. F2'이 양이면 F2'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그건 아시고 F2' 양이면 F'이 증가인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노트에서 할 수 있죠. 우리 이미 수투에서 했다고 수투. 그럼 F'이 증가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 말은 뭐에 의해서죠? 노트죠. 노트는 어디냐면 노트의 무슨 방향이냐? 역방향이죠. 노트의 역방향. 노트의 역방향에 의해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 증명은 끝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필충까지 된다는 얘기니까 역방향 갈 건데 역방향이 또 아름답습니다. 아래로 볼록하면 일단 노트에 또 이 방향에 의해서 노트는 필충이 지금 다 되거든요.
노트 이 방향에서 f'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이야기하면 되냐면 f'이 증가하면 f2'이 양수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지금부터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에서. 자, 역방향입니다. 근데 역방향의 결론은 이렇게까지 가능해요. 자, 일단 가봅시다. 그냥 한 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F가 AB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한 경우, 결국 F2'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F'은 당연히 연속까지 보장됩니다. F2' 존재한다는 얘기는 F'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죠? F'이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이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F'이 연속까지는 보장되니까 이 노트의 조건이 증가 and 연속까지 지금 이제 가능한 거죠. C1급까지 가능합니다. F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가능한 경우 안에서 볼록인 건가 구간에서 F2' 양인 것은 같은 얘기다라는 얘기는 해서 가는 방향을 했고, 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교과서의 요 방향 F' 증가하면 F2' 양인 걸 이야기할 거라고. 자, 그래서 자, 잠깐만 조금만 힘내십시오. 미안합니다. 자, 아래로 볼록이면 F2'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갑시다. 아래로 볼록이면 일단 증가 연속, F' 증가 연속까지 다 됩니다. 됐죠? 조금만 더 짧게 쓸까? 됐죠? 자, 이 식을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x를 구간 AB의 임의점이라고 하고 h를 작게 선택해서 x 더하기 h와 x, 이 얘는 델타로 얘기했죠. x를 구간 AB 상위의 임의의 점이라고 하면 h를 작게 선택해서 잡을 수 있다. 이 말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 fx 플러스 h랑 fx 마이너스 h를 1대1로 내분한 점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y값 입장에서죠. fx보다 같거나 큰 게 아래로 볼록이다 이 정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f의 x 마이너스 h, 여기가 높이가 fx 플러스 h고 이 녀석이 반땡이,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그 뭐죠 이거 삼각형이 중점 연결 정리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 x에서의 그 직선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 부분. fx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fx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래로 볼록인 것의 이제 정의 때문에 2번이 성립하는데,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이제 h를 0으로 보내는데 f' 이게 도함수까지 존재하니까 f'의 도함수가 존재하는데, 얘를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작전을 쓰냐면 이게 마이너스를 하나 주고 EH 이렇게 주게 되면 둘 다 똑같은 안에 갖게 돼요. 실제로 마이너스 위에 주시면 플러스 f'x고 얘는 마이너스 f'x니까 두 개 날라가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녀석은 f'x 플러스 h 마이너스가 여기로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똑같은 거 맞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갖고, 그때 이제 이 극한을 딱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또 h 극한 많이 해봤다 이거예요. 얘는 2를 앞으로 이렇게 따로 빼주고 얘도 2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얘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고 얘는 2가 앞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h분의 f'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x니까 얘가 전부 다, 얘는 이제 극한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2분의 1의 f'x고 얘도 마이너스 h라 해도 똑같죠? 2분의 1의 f'x예요. 이 두 개 더하게 되면 f'x, f2'x입니다. 미안합니다. f'에 대한 그 도함수 정의죠. 그래서 이 두 개 합하게 되면은 f2'x가 되는 거니까 극한이 존재하죠. 이게 지금 존재한다 했잖아요. f2'이. 그래서 대수적 성질 쓰는 거예요. 극한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로피탈 정리가 들어갑니다. 로피탈 정리도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드렸고, f'이 C1급까지 되면 되죠. f가 C1급. C1급이라는 것은
F가 미분 가능하고 이것이 연속까지 되면은 우리가 로피탈 쓸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펴보냐면 지금 우리 얘가 이거거든요. 얘가 F2' 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얘의 극한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F2'의 어떤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의 전 단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얘의 전 단계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적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h를 미분하기 전의 녀석은 h 제곱이 될 거고 얘를 미분하기 전의 녀석은 fx 플러스 h, fx 마이너스 h의 마이너스 2fx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 2번식에서 2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얘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위에 있는 이 분자식 맞죠? 이렇게 봅시다. 맞죠? 그 다음에 밑에 h제곱을 그냥 줘볼게요. 그래서 얘의 극한을 오른쪽 보지 마시고 얘들 보지 마시고 자, 얘 극한을 보내려고 h0을 보내주면 얘 0, 0 되니까 2fx고 2fx고 0분의 0꼴이잖아요. 0분의 0꼴이고 지금 h에 대해서 각각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봤더니 h에 대해서 미분해봤더니 2h고 얘는 미분하게 되면 h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 플러스 h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왜냐면 속미분이잖아요.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h고 x h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상수로서 날라가요. 이 형태인데 이 형태는 실제로 아까 위에서 말한 이 형태였고 이 형태는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니까 f2 프라임이라는 수로 존재를 해버렸으니까 로피탈 법칙에 의해서 이 극한은 f2 프라임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로피탈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피탈로.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결국은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위에 있는 분자를 살펴보면 자, 이것도 극한 비교인데요. 넘기고 2번에 의해서 얘를 넘기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거든요. 그다음 h제곱도 지금 0보다 같거나 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극한의 비교 정리에 의하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F2 프라임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 역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목과 본론은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 이 말 하려고 지금 하루 종일 걸렸네요. 자, 변곡점부터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조금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될 줄 몰랐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싹 한번 아이고 많이 했네요. 해보시고요. 자, 보시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겁니다. 이 표현, 1번 표현. 다 유명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 증명을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 아주 잘 만들었네요. 그죠? 네, 저도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